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의 강점이란 이제 여러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흥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interest groups과 활동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나 수영, 양궁 등 여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저 같은 경우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교내 인트랙 클럽의 정기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인트랙 클럽이란 이제 봉사활동을 매개체로 인해서 조금 더 협력적인 공간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매 2주마다 교외 독거노인 봉사, 이제 교내 쓰레기 줍기, 그리고 친환경 쓰레기통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 동아리 외에도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아무래도 매년 진행되는 International Day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International Day란 각 나라들이 지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며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의 특색을 대표하는 춤, 노래 혹은 공연들을 비롯한 활동들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저의 컴포트 존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하우스 시스템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하우스의 구성원들 그리고 선후배 간의 격차를 이해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하우스들에는 1학년들부터 6학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로들이 가진 이제 차이점을 극복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오뎀 하우스에 있었을 때 저희는 단순히 저희 하우스 내의 구성원들과 교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하우스들과 협력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인터하우스 바스켓볼 등의 같은 행사들을 할 때는 서로 간의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였으며 그리고 하우스 캠프 등의 활동들을 할 때는 별 탈 없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다른 하우스들의 구성원들과 협력 및 교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활동들을 하우스 시스템을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대인관계 능력에서 조금 더 향상이 되었고 이런 활동들을 하우스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교내 인트랙 클럽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이 동아리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내 구내식당 근처에서 저희가 직접 만든 쓰레기통을 설치한 곳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교내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이러한 메시지가 저희의 타겟 어디언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 쓰레기통 위에 페이퍼로 종이만 버리세요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몇 달 뒤 저희가 이 두 개의 쓰레기통을 확인한 결과 비록 종이 쓰레기가 일부 존재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쓰레기는 종이 외의 쓰레기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변화가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활동은 저희 교회 근처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한 뒤 봉사한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정기적인 경제적 원천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그들이 판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교내 내 폐지를 주운 뒤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록 저희에게는 생활 필수품이 아닐 수 있으나 독거노인분들께는 생활 필수품일 수 있는 식료품 및 자파를 구매해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서는 매우 기뻐해 주셨고 저 역시 미약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시에 한 생각은 유복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저희 학교 근처에 이렇게 독거노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거주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ACS International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 도서관을 꼽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넓은 2층 구조 건물에다가 소파 및 여러 의자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휴식을 취하기 쉬운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층에는 정숙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유지되며 2층 중간에는
절대 침묵이 의무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을 하기 어렵지 않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 도서관 내 모든 프린터들이 이지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RT 카드만 있다면 어느 문서든지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회상해보자면 흑백 프린트 기준으로 20센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재학 도중 숙제 등을 낼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도서관 1층 내에는 10개 육박하는 PC와 아이맥 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정보 수집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아개발이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Parent Teacher Meeting 혹은 PTM을 꼽을 것 같습니다. 먼저 PT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PTM이란 매년 3학기에 진행되는 행사이며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 혹은 가디언들이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 학생의 현 학업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는 상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도 제가 6학년 때 저의 마지막 PTM에 참여했을 때 저희 경제 선생님께서는 제 프리림 시험지를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학기 때 4점에서 3학기 때 6점으로 성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며 제가 7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의 에세이를 쓰는 데의 측면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의 흐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ACS International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현재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자아를 존중해 주시며 또한 성적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록 처음에는 경제에 흥미 및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열등생이었으나 저는 이제 2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은 뒤 배움의 반복을 통하여 경제를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저희 학교를 졸업 후에도 계속 경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 수준의 경제 지식을 배우기 위해 NUS에 지원했고 ACS International에서 배운 경제 지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NUS에서 EC111이라는 필수 경제 모듈을 들었을 때 ACS International에서 배운 마이크로이코노믹스와 매크로이코노믹스를 배우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학 수준에서 경제 지식을 계속 배우는 것을 용이하게 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